예,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에 앉으신 것 같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 인프라 드림에서 나온 박승옥입니다. 한번 기존에 강승호 부사장님 통해서 스마트 암검진에 대해서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20분 내로 원래 좀 짧기는 한데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해서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암 종합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병원에서 이게 런칭이 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밑에 쪽 보시면은 혈액으로 암과 그 팔대 신체 기능에 대한 확정 진단과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없고 해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2011년에 복지부로부터 국가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고 국내에 다수 특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종양병리학과 교수님이신 김철우 교수님이 이제 개발을 하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부분 가지고 현재 국가암검진이 효율이 좀 낮기 때문에 이 암검진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 국가암검진 시스템에 도입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암검사 그리고 또 일반적인 혈액검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암 검사 같은 경우에 6대암, 위, 간, 폐, 대장, 전립선 유방. 그래서 이제 내가 여자다 그러면은 이제 5대암이 되는 거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 빠지고 전립선암 이렇게 조기 진단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국가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나 전립선 쪽에서는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암 검사를 기초로 해서 그 스마트 혈액 검사가 나왔고요. 지금 스마트 암 검사를 받으면 6대암 중에서 어느 암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지 암에 걸렸는지 그 여부를 가장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혈액 검사를 해서 어떤 암 수치가 높으니 검사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지금 많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걔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그거를 암을 컨트롤 스크리닝 하는 데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검사를 하고 나면 최소한 6개 암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될 건지 아니면은 나는 폐암 쪽에 위험이 있으니까 폐암만 걱정하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암들은 다 정상인데 위암 수치가 조금 높다. 그러면은 그 위암 부분에 대해서만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진을 받든지 아니면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이 암 수치가 올라가는지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수치가 조금 높아서 추가 검진을 했더니 암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대 신체 기능 질환 같은 경우에도 일반 혈액 검사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인 가능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진행되기 전에 전 단계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혈액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암 검사할 때 다른 검사를 안 받아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는 암 검사할 때 보통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엑스레이, CT, 초음파 이런 걸로 보통 많이 검사하는데 이런 단계까지 가서 검사하고 나려면 수만 개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받고 그 다음 단계 진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기계적으로 하는 이 검사는 스마트암 검사해서 위험도가 높을 때는 필수지만 높지 않다라면 정기적으로 한 2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거 외에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이 스마트암 검사는 그만큼 걸러지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스마트 검사를 암 검사를 먼저 실시해서 암이 아닌데도 이제 CT나 펫 CT 같은 이런 검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암 환자나 다른 검사로 인해서 거의 암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만 이런 검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검진센터에서 이런 검사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방사선 위험 노출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얘가 가장 암을 잘 찾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이제 혈액 검사 먼저 해서 암 위험도가 너무 높다라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뭐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하다가 뭐 스크래치 천공 같은 이러한 발생되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또 사실 이런 거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할 때 그런 불편함 등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유전자로 암 검사하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로 암 검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암을 점점 조기 발견을 해야 되는데 고가의 기계적인 검사 외에는 지금 의존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찾다 보니 사실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미래 예측 검사입니다. 유전자가 변형돼도 사실상 그게 암으로 되는 데는 굉장히 5년,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에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한다면은 유전자가 변이돼도 다시 정상으로 복귀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내가 물론 암에 대한 위험도를 줄이는 검사를 하지만 이게 너무 먼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로 암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암 검사하는 거에 대한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고 너무 먼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실질적으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가족력이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파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스마트 암 검사를 먼저 선행으로 검사해서 뭐 정상이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위험도가 높아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 그때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면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 있는 간혹 최신 장비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정확합니다. 암의 위치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발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병원에 있는 최신의 영상 장비 같은 경우에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라서 암이 굉장히 작은 경우, 조기인 경우에는 사실상 발견하기가 아주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건강검진을 12월, 11월 이때 연말에 몰아서 병원에 몰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아파서 뭐 여름이나 이럴 때 그냥 질병이 있어서 받는 것보다 정기검진으로 발견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혈액으로 하는 검사이지만 특정 장기에 암이 성장하면서 분비되는 그 물질을 종양표지자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혈액으로 검사를 하면 이제 가급적 조금 더 일찍 암이라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폐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최신 영상 장비를 사용해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고 의사 선생님들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스마트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폐암이나 전립선암이나 간암 같이 위암이나 유방암보다도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서 많은 병원 선생님들이 폐암 같은 부분에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얘 정확도가 이렇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 굉장히 놀라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폐암 같은 경우에는 저설량 PET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먼저 위험도를 측정을 한 다음에 폐암 위험이 굉장히 높으면은 이제 CT를 찍어 보는데 실제 사례로 이제 남양주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자기 이제 어머니 형제분들이 다 폐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모분이 너무 극심하게 이제 폐암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혈액 검사 방식으로 계속 암 특이 항원에 대해서 검사를 6개월마다 실시를 했는데 계속 높았대요. 높으니까 당연히 PET-CT를 찍어 보는데 아니고 이렇게 한 3년 4년 지나다가 결국은 암세포가 아주 작게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주의를 많이 기울이다 보니 발견을 한 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암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PET-CT를 찍는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빈도수를 줄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검사를 실시를 해서 암의 위험이 있는 장기만 고가 장비를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조기 발견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혈액 검사는 암이 성장하면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관련된 물질을 현미경적인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현미경으로 보는 거하고 틀리듯이 이 혈액 검사 자체는 현미경 검사는 아니지만 그만큼 그 혈액 내에 있는 물질들을 다각도에서 검사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마커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수많은 미세 단백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의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 미세 단백을 가지고 혈액 검사에서 이 사람이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다거나 이런 것처럼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커입니다. 근데 이 마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암 검사 위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암과 관련된 특이 마커만 사용합니다. 암에 가장 특이한 그러한 단백질만 사용을 하는데 이 암에는 더 많은 요소가 관련이 되어 있죠. 암세포가 자라나려면 굉장히 암세포는 성장을 하되 일반 세포 같은 경우는 사람도 유소년기를 지나서 성장을 하면 어느 정도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일반 세포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서로 더 이상 증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굉장히 많이 자라기 때문에 주변에 새로운 혈관들이 계속 생성이 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 흐름이나 이게 기존하고 바뀌고 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온몸에 암이 퍼진다고 하잖아요. 빼짝 마르는 이유가 암세포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작들을 다 반영을 한 게 스마트 암 검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사실상 많이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는 하지만 특정 장기에 어느 정도 착상이 돼서 1cm, 2cm의 일기암으로 자라는 데는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일단 암으로 이렇게 걸리고 나서 1기 정도로 자라서 2, 3기로 말기까지 가는 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지금 거북이암이라고 해서 전립선암하고 갑상선암 외에는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1기에서 4기, 말기까지 가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암 3기, 4기에 발견할 정도로 되다가 고가의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검진을 해서 이왕이면 조기에 발견하고 만약에 암이 없다라면 암이 안 걸리는 생활 방법을 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근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림을 도표로 보면은 가장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생기면은 아주 분열을 증식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런데 특정 장기의 암세포가 착상이 돼서 이렇게 1cm 정도의 암이 자라는데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혈액 요때 검사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암 검사인데 이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전의 검사인 부분이죠. 그래서 물론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하더라도 당연하게 나오겠지만 우리 전체 인구수의 한 10%가 아닌 90%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 암 검사를 통해서 암의 골든타임을 찾아주는 이 검사를 한다면 이제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검사하는데 19개의 복합 마커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일반 병원에서 대부분 병원에서 건강검진하거나 암과 관련된 검사를 할 때는 요 6개만 합니다. 요 6개를 해서 예를 들면 요 맨 밑에 예를 들면 AFP라고 하는 알파테아 단백 같은 경우에는 간암이나 이런 쪽에 특이한 암 마커인데 요 수치를 가지고 수치가 높으면 그 다음 검사를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이 수치가 낮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암이냐 아니냐 초반에 방향을 잡는 데는 정확도가 매우 떨어져서 한 35에서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만약에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이 수치가 높다. 이 수치가 매우 높으면은
내가 암 환자 같은 경우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를 하고 건강요법을 하는데 이 수치를 그 이후에 떨어지는 걸 보고 이 암 환자가 좀 더 나아지고 있구나, 나아지고 있지 않구나 이거를 판단하는데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 암 검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생혈관 마커나 면역 관련 마커, 대사염증 관련 마커 이런 부분을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왜냐면은 암이 새로 자라날 때 이 암 특이 마커도 있지만 신생혈관과 관련된 마커라든지 또 면역이 떨어지니까 이런 거 관련 마커. 이 암세포는 일반 그 세포하고 다르게 그 대사 과정이 조금 더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 대사염증 관련 마커 이런 부분을 각 6대 암별로 기여도에 따라서 복합 알고리즘을 거쳐서 하다 보니 요 단일 마커만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6개 암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암 검진 같은 경우 하는데 정확도가 이렇게. 그런데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이 있는데 위, 대장, 유방암보다는 간암, 폐암, 전립선암의 조기 검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간암이나 폐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운 암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상기기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견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암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암에 대해서 정확도가 더 높다 보니 그 의미가 더 있고요. 기존의 검사 같은 경우 단일 마커로 하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이렇게 있는데 폐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좀 빠져 있고 또 35에서 60% 정도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를 해도 충분히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스마트 암 검사 같은 경우 2015년도 하반기쯤에 아마 난소암 쪽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췌장암이나 이런 부분 간혹 물어보시는데 요 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위암 환자 아니면 정상인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모여있는 혈액 샘플 7,000개를 가지고 모든 검사, 아까 말씀드린 그 암 마커 플러스 여러 가지 19개 마커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마커 2개 조합하고 3개 조합하고 19개씩 조합하면 그 조합이 거의 뭐 10,000개, 수만 개 정도가 되겠죠. 그거를 다 확인을 해서 암 환자를 암 환자로 제대로 검출을 하느냐, 정상인을 정상으로 보는지 다 확인을 해서 나온 게 암입니다. 그런데 췌장암이나 이런 특수한 암 같은 경우는 일기 환자가 혈액 샘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나 이제 이 스마트 국가 그 보건 신기술에 이제 적용을 받기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검사를 하다가 신장암 2기 발견돼서 수술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암 말고 다른 암에 대한 위험도도 어느 정도는 체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마커 하는 거하고 이 스마트 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마커를 해서 위험도를 측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도를 0부터 1까지 둡니다. 그래서 0 같은 경우 0.5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람. 보통 제가 보니까 검진을 하는 사람 대부분 여기에 속하더라고요. 0.8 이상인 경우에는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암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여기에 수치가 되어 있는데 암이 아니다. 그런 분은 굉장히 행운인 거예요. 이 수치를 떨어뜨리면 향후에 암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수치를 계속 유지 이상 된다면 바로 암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표를 도식으로 보기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 0.9 이상은 정상인보다 100배 암, 그 다음에 0.8 이상 정상인보다 20, 30배, 정상인보다 5배 정도. 여기가 기준이 일반인 기준인데 이 밑에는 정상인보다 더 건강한 그룹이라고 하고요. 요 맨 밑에 거의 0.1 이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병원에서 12만 명 검진자 중에 한 1,000명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 건강체. 이제 그렇게 돼서 사실상 대부분의 그 환자들이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정쩡한 경우에.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수치를 무조건 암이라면은 암 바로 수술을 하겠지만은 암이 아닌 경우라면 이 수치를 최대한 떨어뜨려 줘야 그 다음에 암이 안 걸리는데 만약에 이거를 수치를 계속 유지 이상 된다. 그러면은 2, 3년 내에 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요 0.8 이상인 분이 이제 70대 중반이신 여성분이 암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모든 암 수치가 0.8 이상이었던 거예요. 특히 간암인가 특수 부위 쪽으로 이제 거의 1에 가깝게 되고 그런데 그분 이제 결과 나와서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돌아가신 거죠. 말기로 암이 다 적이 돼서 너무 이제 이런 케이스는 없으니까 간혹 0.8이 있기는 하나 이 모든 암이 다 0.8 이상이 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두 개가 이렇게 튀는데 뭐 사례를 들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립선암 쪽이 0.6 이상이 됐었습니다. 다른 암은 요 밑에였고요. 그래서 기존의 질병이라 봤을 때는 폐암 쪽을 더 걱정을 했는데 연세가 많이 드셔갖고 아 다른 쪽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니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립선 쪽에 관련돼서 이제 치료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암은 아닌 걸로 판정이 돼서 그런데 수치가 이렇게 높으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을 먹자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요 빨간 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검진이 반드시 필수고 만약에 2, 3개월 전에 추가 검진을 했었는데 별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암 검진을 한 거라면은 6개월 내에 꼭 6개월마다 당분간은 검사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검진을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했다라면은 이제 가까운 1년 이내에 재검사 실시하는 거고 여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 일반인보다 더 건강한 부분은 뭐 1년마다 할 필요도 없이 한 2년에 한 번 정도 스마트 암 검진이나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 표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흔한 빈도수가 많이 차지하는 게 요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가 뭐 밤에 일하시는 분하고 이제 낮에 일하시는 분하고 뭐 건강이 밤에 더 안 좋겠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암에 더 많이 걸리겠다 이런 얘기를 듣지만은 우리가 확인을 못 하는데 실제로 교사나 이런 군이 대부분 이쪽도 많지는 않거든요. 0.6 이상이나 0.78. 근데 교사나 이런 집단에서는 실제로 요 군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일하시는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그 군들이 여기에 좀 상당히 많이 수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관리가 암에 안 걸리는 뭐 그런 지름길인 것 같고요. 수치가 하강하면 암 위험도가 내려가고 그리고 암 환자라 하더라도 이 수치가 내려가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치료가 굉장히 잘 듣고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암 수치가 상승하면 암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검사를 한다면은 뭐 암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건강한 생활과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수치 같은 경우에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2, 3개월 정도는 전혀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만약에 내가 수치가 높았다. 그럼 6개월 정도 건강한 생활을 한다면 내려갈 수 있고 지금 내가 너무 건강하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 내가 좀 안 좋은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2, 3개월마다 이거 검사할 필요는 없고 미니멈 6개월 정도, 1년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지가 이렇게 수치 각각의 마커별로 다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 검사한 걸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라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그래프에 있는 건데 만약에 요게 되어 있다. 6개월 이내에 뭐 위암이나 유방 쪽에 수치가 높았으니까 이런 검사를 안 했으면 검진을 하시고 만약에 검진을 했다면 6개월 뒤에 요 검진을 다시 해서 수치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0.6 이상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암이 아니더라도 또 여기에 있는 6대 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암의 그 위험도가 일반 사람보다 10%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제 요게 수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걸 수치를 내리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요거를 본인들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 암 검진하고 다른 혈액 검사해서 이러한 질환도 이제 스마트 종합 혈액 검사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혈액 검사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은 향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기존의 암 검사 같은 경우는 단일 표지자하고 복합 표지자 하는데 같은 혈액 샘플 1기, 2기, 3기, 4기 가지고 61%, 61%, 35%였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96%, 98%, 82% 이렇게 좀 높죠. 그래서 똑같이 혈액으로 암 검사하는 경우 병원에 많이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 검사를 한다면은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실제 기침을 오랜 기간 한다면은 대부분 폐암을 의심을 하게 돼서 뭐 여러 군데에서 대부분
폐암을 의심을 해서 검사하지만 실제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같은 58세 남자가 실질적으로 이 중간에 바이오인프라에서 암 검진을 했는데 여기서는 다 정상이 나왔죠. 그런데 계속 진행했죠. 기관지 내시경까지 하고 폐침 생검도 해서 이런 부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암이 아닌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너무 다행이긴 한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최소한 두세 달은 걸리는데 이제 만약에 이 검사를 알았다면 조금 더 마음 편히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19개 마커고요. 이제 특징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위험도까지 알려준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혈액 채취는 어느 병원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이 검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에서 결과 판정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대암에 대해서 동시에 검사하기 때문에 혈액 채취만 환자는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검사도 원한다면은 8대 질환 관련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내가 자각이 되기 때문에 암 위험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그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일단 마치고요. 혹시 뭐 간단히 질문하실 거 있다라면은 뭐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